수은 중금속이 검출이 안 되는 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수은에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중금속 검사를 이제 저에게 상담 오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거의 100% 수은에 오염이 돼 있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못지 않아요. 수은 중금속이 검출이 안 되는 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수은에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연어도 매일 드시고 고등어도 좀 자주 드시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의 다 이런 분들은 수은 수치가 기준치를 굉장히 많이 초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수은만큼 대부분 한국인들은 수은과 알루미늄이 같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은과 알루미늄 많이 오염되어 있으면 일단 중금속은 신경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집중력 저하나 또 몸에 이제 자율신경 실조 등 여러 몸의 신경 쪽으로 문제가 올 수 있고요. 또 위장장애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납 중독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이제 하루 종일 좀 운전을 많이 하시면서 특히 자동차의 매연을 좀 많이 마실 경우, 공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도시 환경에서 어떤 매연을 좀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또 납 중독이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금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조심하려고 해도 공기가 오염이 돼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통해서도 중금속은 어느 정도는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네, 체내에 쌓인 중금속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이 중금속들을 상쇄시키는 미네랄 짝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은의 경우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잘 상쇄를 시켜서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많을 때 몸에 덜 축적이 됩니다. 중금속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면 중금속이 쌓여있는 수치와 미네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있는지도 같이 측정이 되는데요. 수은이 많은 분은 정확하게 셀레늄이 부족한 상황이고 알루미늄이 많은 분들은 아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과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기능학 병원에서는 이제 혈관으로 킬레이션하는 요법을 통해서 중금속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제거했을 때 좀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금속을 흡착시켜서 제거하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어떻게든 좀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중금속 검사를 하고 이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셀레늄이나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사를 하고 또 이것을 제거하는 금속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수은 수치나 알루미늄, 납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살도 안 찌고 또 집중력도 나빠지고 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공황장애까지 이렇게 경험한 분이 계셨는데요. 서서히 2개월, 3개월 지날수록 좀 살이 찌고 신경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는 또 기분도 많이 좋아지는 이런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적혈구에 재생하는 기간이 4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중금속을 제거하는 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수치가 양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한 1년까지 봐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이 들어오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한 1년까지 잡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동안에는 최대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셀레늄,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 섭취를 통해서 중금속을 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생선이 더 이상 권장식품에 들지 않은 경우는 바로 바다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닷속에서 이제 영양소와 또 이제 수분을 통해서 자란 이 생선들이 깨끗한 성분만 먹으면 좋겠는데 바로 다이옥신 성분이나 수은 같은 여러 중금속에 오염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지방 조직에 잘 흡수가 돼요. 지방이 있는 그런 생선들, 또 지방이 많은 포유류의 경우에도 이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또 바다가 오염이 돼서 생선의 또 중금속 함량, 특히 수은 중독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생선을 아예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이제 막 자라는 아이가 중금속에 오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생선은 더 이상 바다 오염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물에 들어있는 건강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영양제 안에도 수은 중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다 검출을 해서 수은 중독에서 합격점을 받은 영양제만 판매하도록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오염 때문에 이 생선도 굉장히 조심해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장 발육이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약물은 한면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태아 성장 발육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 약물 사고가 있은 후로 임산부는 약을 먹지 말아라 라고 권고사항이 나왔는데요. 이것처럼 나쁜 음식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엄마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태아의 성장 발육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먹게 되는 그런 식습관 그리고 마주하게 될 질병과도 모두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에게 생선을 먹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생선 안에 들어있는 여러 중금속과 오염 성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유, 치즈, 그리고 고기류, 생선류 이러한 단백질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엄마와 아이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우유에도 카제인 단백질의 경우 또 베타락토글루불린의 경우에는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또 고기도 소량이 아닌 좀 많은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독소 생산이 많아집니다. 또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보다도 더 많은 지방이나 더 많은 단백질이 있는 게 치즈거든요. 그래서 우유와 함께 모든 유제품 그리고 고기류, 생선류 음식을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안에는 첨가물이 몸에 불필요한 첨가물이 약 40에서 60가지 정도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소량 하나하나를 따지자면 안전 섭취량일 텐데요. 합쳐지고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천식이나 아토피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 중에 먹었던 엄마의 식습관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알코올 성분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술에서는 간에서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성분들이 있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겨나고 다양한 이 대사산물이 엄마와 아이에게 여러 해로움을 끼칩니다. 몸에서 영양성분으로 인식되지 않은 독소다라는 것들은 임신 중에는 정말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커피의 카페인과 또 담배의 니코틴입니다. 간접 흡연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커피에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고 또 카페인이 교감신경 흥분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니코틴과 함께 수십 가지 첨가물이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도 심지어 간접 흡연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소가 될 수 있는 음식들, 고기나 유제품류, 그리고 생선류, 또 첨가물 음식, 가공식품, 그리고 카페인과 또 니코틴, 간접 흡연 포함해서 이런 성분들은 일단은 최대한 이 성장 발육하고 있는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반드시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성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